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로그를 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3이다. 그때 x는 어떻게 구하냐? 얼마냐? 예, 라고 했을 때 그 x는 어떻게 구했어요? 로그 2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때 배웠던 그 제곱근 같은 경우도, 그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걸 모르니까 루트 2라고 나타낸 거잖아. 근데 그 루트 2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략 한 1점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2라고 한 2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좀만 더 생각해보고 배워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 2의 3이라고 나타냈는데 로그가 솔직히 지금 뭐 어떻게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를 풀 뿐이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길래 x를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모르잖아. 자, 책 뒤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 10인 로그에 대해서 이 상용 로그 표 있죠. 얼마부터?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9.99까지 나와 있어. 알겠어요? 이런 로그 표에 의해서 그 미치 10인 로그의 그 진수의 값이 1.00부터 9.99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걔네들의 값을 다 구해놓은 거예요, 표로. 알겠어? 그러면 그 표를 다 외워야 되겠니? 안 외울 거야? 안 외우면 문제 어떻게 풀어? 문제에서 다 알려줘. 문제에서 로그 5는 얼마다, 로그 2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줘요. 자, 어쨌든 그렇게 다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 로그 2의 3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우리는 뭘 배웠어? 밑이 지금 2잖아요. 근데 방금 말했던 그 상용 로그 표는 밑이 얼마인 로그라고 그랬어? 밑이 10인 로그에 대해서 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들을 다 구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밑이 2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뭘 바꿔야 돼? 밑을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밑을 10으로 바꿔주면 밑의 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로그 10의 2는 밑이 그러니까 10인 로그니까 상용 로그 표를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로그 10의 2는 한 0.3010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아니야. 대략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 10의 3의 값은 0.4772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3분의 5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의 3분의 5 제곱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3이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대략적으로 3과 비슷한 값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근사값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용 로그 값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밑이 2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상용 로그 표 해가지고 밑이 10인 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뭔 말이야? 밑이 이렇게 어떤 10인 로그를 뭐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그러면 상용 로그라고 부르자라는 얘기겠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상용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자주 쓰인다라는 뜻이야. 널리 쓰인다라는 말이 우리가 상용이라는 말이잖아요. 로그 중에서도 상용 로그가 다시 말해서 밑이 10인 로그가 널리 쓰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용 로그라고 했겠죠. 방금처럼 밑이 2인 로그도 이렇게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가지고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왜 굳이 밑이 10이야? 8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숫자가 작으면 더 좋지 않을까? 10은 너무 크지 않아? 큰 것 같아? 그래? 10진법, 2진법 이런 거 알아요? 2진법이 뭐야? 0하고 1 숫자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10진법으로 4라고 나타냈던 수도 2진법으로 나타내면 100이요. 세 자리가 되버려. 알겠어? 뭔 말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숫자가 두 개밖에 못 나타내니까 자릿수가 더 많아지겠잖아요. 그치?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지는 자세히는 너도 이진법을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단순한 이 굉장히 작은 4 같은 수도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세 자리가 돼버린다고. 복잡해, 안 복잡해? 자릿수가 많아지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 10진법보다 더 큰 뭐 옛날 뭐 고대 이집트나 그런 사람들은 60진법 수를 썼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는 숫자 60개 가지고 그럼 숫자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럼 제일 적당한 게 뭐야? 10진법인가요? 왜? 손가락 몇 개? 손가락 10개라서. 알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자연수나 이런 거를 썼었던 이유도 10진법으로 숫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썼었던 이유도 뭐겠어? 처음부터 10진법을 써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옛날 고대 뭐 석기시대부터 해가지고 숫자를 우리가 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아주 고대 옛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10진법을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중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제일 편해서 남은 숫자가 뭐야? 10진법 수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10진법의 수를 쓰기 때문에 10의 자리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10의 거듭제곱의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A 값, 진수의 값에 따라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99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다시 말해 1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로그, 상용 로그 표를 다 이제 값을 구해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상용 로그 표는 어떻게 보냐. 자,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했는데 그만큼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10은 생략하고 그냥 로그라고만 하면 돼요. 위치는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위치 10이 아닌 로그는 전부 다 써야 돼. 밑을. 근데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밑을 생략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5.18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먼저 로그표 한번 봐보세요. 뒤에 넘겨가지고. 먼저 뭐를 찾아야 됐어? 그 세로 줄에서 앞에 두 자리인 5.2를 찾는 거야. 그러면 소수 두 번째 자리인 8을 그 가로줄에서 찾아가지고 얼마예요? 7143이죠. 그래서 0.7143 돼 있는 거는 0.7143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0.7143이에요. 무슨 말이야? 대략 10에 0.7143 정도의 제곱을 하면, 거듭제곱을 이렇게 하면 얘는 대충 한 5.18 정도 나온다는 거야. 정확하게 5.18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좀 성질을 봐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 51,800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지금 상용 로그 표에는 진수가 1부터 9.9까지만 나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51,800 같이 엄청 큰 숫자들은 어떻게 구해? 못 구해? 분명히 1하고 10 사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니까 말하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수점을 얘랑 똑같이 바꾸려면 앞으로 몇 칸 움직이면 돼? 4칸 움직이면 되니까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5.18 곱하기 10의 4제곱이야. 그쵸?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곱셈 로그의 덧셈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5.18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10의 4제곱은 밑이 10인 로그니까 그냥 4겠죠. 그 다음에 로그 5.18은 아까 0.7143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0.714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4.7143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러면 로그 0.00518 이렇게 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그러면 방금 요구했던 것처럼 로그 5.18의 값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소수점이 앞으로 4칸 이동했지만 얘는 뒤로 몇 칸 움직여야 돼? 3칸 움직이면 얘는 로그 5.18 곱하기, 자, 3칸 뒤로 움직였다는 말은 뭔 말이야? 1000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10의 세제곱분의 1을. 그 말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뒤로 이렇게 3칸 움직이려면. 알겠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5.18이니까 0.714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호 다르니까 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 얼마예요? 7. 여기는 5, 8, 2죠. 2.2857이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곱근에서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얘 정수 부분 얼마야? 0이죠. 소수 부분은 0.7143이죠. 이거 정수 부분 얼마야? 4겠죠? 소수 부분은 0.7143이죠. 자, 요거 정수 부분 얼마야? 그래 할 줄 알았어. 우리가 정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어떤 로그 a의 값이 n 플러스 알파에서 n은 정수고 알파가 소수 부분이라 할 때 이게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n은 정수여야 되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좀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2.2857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857이야. 지금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그럼 이거를 소수 부분, 이거를 정수 부분이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어? 소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해서 0.7143이 되게 만들고 2를 더했으니까 다시 2를 빼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1 빼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 빼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여기다가 1 더해주고 1 빼줘야 된다고 해? 됐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7143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그냥 이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1 정수 부분에다 1 빼주고 소수 부분에 1 더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소수 부분이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수 부분은 0.7143,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해서 정수 부분을 처음부터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변형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얘하고 지금 소수 부분이 3개 다 어째요? 똑같죠? 소수 부분은 똑같고 앞에 정수 부분만 0이랑 4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 숫자 배열 자체는 5.18을 사용한 걸로 똑같은데 거기다 10의 거듭제곱을 얘 같은 경우는 10의 4제곱을 곱해준 거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곱해진 10의 거듭제곱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수 부분만,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진수의 자릿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 부분 0이었으니까 한 자리, 그러니까 자연수 부부가 한 자리잖아, 여기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 10을 아무것도 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수가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수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5자리 수잖아요. 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10의 4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10의 4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자연수 하나 딱 있고 그 뒤로 0이 4개 붙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한 자리 있고 0이 4개 붙으면 5자리 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음이 아닌 정수이면 이 a는 몇 자리수다? a는 n 플러스 1자리수란 얘기야. 알겠어요? 한 자리 자연수 뒤로 10의 n제곱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음의 정수야. 정수 부분이 음수야. 그러면 a는 어쩐다? 자,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5가 처음으로 나왔죠. 0이 아닌 수가. 그럼 10의 뭐 마이너스 10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었어. 그러면 소수점, 진수는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a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로그 값이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왔을 때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게끔 바꿔줘야 되고요. 만약에 음수로 나왔을 때 얘네처럼. 그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구했으면 어떤 두 로그가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 배열이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음이 아닌 정수, 즉 0과 자연수꼴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자리수가 되는 거고, 진수가. 그 다음에 음의 정수꼴이면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2의 80제곱이 몇 자리수냐? 2를 80번 곱하면 될까? 2를 80번 곱해. 너무 크지 않아? 한 30번까지만 곱해봐도 너무 클 텐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그를 이용할 거야.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 2의 값은 0.3010이라는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로그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해서 2의 80제곱이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로그 2의 80제곱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80은 지수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죠. 그래서 80 곱하기 로그 2의 로그 2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80 곱하기 로그 2인데 로그 2는 얼마야? 0.30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80하고 0.3010 곱하면 얼마예요? 한 자리 뒤로 옮겨가고 8 곱하면 되니까 2점이 아니라 83, 24니까 24.8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야? 24인 거잖아요. 그래서 2의 80제곱은 몇 자리수다? 24번째 5자리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4자리수면은 1000단위고, 그치? 8자리수면 1000만단위고. 그쵸? 12자리수면 1000억 단위잖아, 그치? 16자리면은 1000조 단위고. 그럼 이제 20자리만 해도 1000경인데, 너무 크잖아요. 이걸 언제 거듭제곱 해보고 있냐고. 80번 곱한다며, 니가. 언제 하고 있냐고. 알겠어? 25자리 수는 생각보다 큰 수야. 이해됐어요?